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5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경우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요. 나머지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순차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글자,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일간이 되겠죠. 일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주 중에서 글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 전체를 갖다가 통괄하고 이 사주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주인공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답을 일간에서 찾기 때문에 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성향이 각각 다르듯이 일간도 간목이냐 을목이냐 그 다음에 경금이냐 신금이냐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성향이라든가 일간의 성향이 매우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쇠를 말하는 것인데 금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 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철금. 그래서 이 완철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매우 단단하고요. 강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쇠라고 하는 것이 매끈하게 잘 단련이 되어 있으면 뭐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좋은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 바로 경금이기 때문에 강하고 단단하다. 그래서 강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뜨겁게 달궈서 쇠망치라든가 이런 걸로 두들기게 되면 여러 가지 쇠로서 좋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경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화는 뭐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혼자서 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화는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존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굉장히 친한 친구 내지는 자기를 용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정화 없을 때는 이제 일간영할 때 병화 같은 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용도는 병화에 비해서 정화가 훨씬 더 용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금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라고 하는 것, 여기 이 자리가 월지 내지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다 써드릴까요? 자,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명칭을 좀 많이 씁니다. 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월지 월령인 것이고요. 월지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계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한난 조습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왕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여름에 태어나면 더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춥겠죠. 봄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기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약간 서늘한 그런 기후가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월령에 따라서 어느 일간, 즉 목이 어느 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하고 어느 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왕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묘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한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4월, 5월, 미월 이럴 때 태어나게 되면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신월, 6월, 술월 이렇게 되면 이럴 때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 즉 수가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4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그 여름은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 자체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고온이다라고 하는 뜻도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뜨거워지면 뜨거울수록 건조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그리고 미월 같은 경우에는 고온하면서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강철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든 병화든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대장간이라든가 제철소에서 불려가지고, 새를 불린다고 해서 물에다 불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다 달구어서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4월이라고 하는 이 월령 자체는 뭐냐면 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화왕절이기 때문에 화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단련할 수 있는 불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불을 갖다가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튀김 같은 거 해 먹거나 아니면 라면도 끓여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튀김 같은 걸 할 때는 적정한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을 끓일 때도, 고기를 삶을 때도 적정한 온도여야지만 고기가 타지 않고 튀김도 맛있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튀김하는 온도가 기름의 온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50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기름에서 불이 나고요. 튀김 재료를 넣게 되면 다 타버리죠. 적정 온도라야지만 속도 잘 익고 겉도 바삭하게 잘 튀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이 적정해야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쇠를 단련할 수 하는 정도 이상의 온도를 갖게 되면 금이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왕한화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화를 절제시켜 주는 것, 온도를 낮춰 주는 것은 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물이 있게 되면은 이 물로서 뜨거워진 열기를 절제시켜 줄 수가 있겠죠. 화력 발전이 됐든 원자력 발전이 됐든,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은 불을 피워가지고 뜨거운 열을 갖다가 물을 데펴서 그 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이 계속 가열만 시키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화가 너무 치열하지 않도록 조절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수구. 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차 있죠. 차도 계속 100km를 1시간 2시간 열심히 타다 보면 엔진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상승하는데 냉각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냉각수가 있어서 차의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냉각수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차가 너무 올라가면 차 엔진이 타버리죠. 바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금이 단련받는 것이 아니라 금이 오히려 상해를 받는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필요한데, 이때는 개수도 좋지만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 가지고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게 되면 금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갖다가 조금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에는 지금 말한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뜨거운 것을 갖다가 냉각시켜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는 개수가 임수보단 좋지만은 경금을 갖다가 뜨거워진 경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닦아내는 용도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가 나오는데, 선생님 그럼요, 개수 임수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죠. 임수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개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건 금상첨화라고 하죠. 개수 가지고는 사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 가지고는 경금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없고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열기는 식혀주는
역할을 할지언정 경금을 윤기나게 닦아내는 역할은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이 임수만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열기를 식혀주는 용도는 임수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개수만큼의 공력은 없습니다. 단 경금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역할은 개수는 할 수 없지만 임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 임수의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겠지만은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임계수가 같이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4월에 금도 약하지만 수는 더 약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수, 개수도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수원, 물의 근원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경금 대신 신금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금이 수를 생해줘서 수가 마르지 않고 충분하게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을 도세주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화를 보게 되면은 화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경금은 양금, 사화는 양화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편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격 내지는 칠살 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은 맞지만 화왕절인 것은 맞지만 금 자체도 4에 이르게 되면 장생처이기 때문에 금 자체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일간이 월령의 통근에서 왕한 것보다는 월령의 화가 왕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면 일간보다는 화가 더 왕해요. 그래서 격을 좀 엄밀하게 따지면 일간은 약하고 여기서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간이 약한 것이 아니라 화에 비해서 약하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신약하고 살은 왕한 신약사랑 한 사주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일간 자체가 원령의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신 내지는 상관으로서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 제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관으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격은 상관 제살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수 있는 것보다 임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식신 상관 제살보다는 식신 제살하는 국세가 더 좋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를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죠. 자라고 하는 글자는 그 본기가 어떤 거냐면 임수와 개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습니다. 불용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지에서 자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관인 개수를 받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중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사화 원령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갖다가 말끔하게 닦아주는 그러한 용도는 없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것이 지지로 해수라든가 아니면 임수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들 비경급자가 너무 많아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신금과 경금의 중요한 건 뭐냐면 수를 생해주고 이 수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신은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신 용신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신은 바로 비견 겁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오화와 오늘이 경우 1에 해당이 되죠. 오화가 있으면 뭐예요? 4월 뜨거운 여름에 일지에서 오화를 보게 되면 더 염려하죠. 단 오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이기 때문에 오화의 본기는 바로 정화이기 때문에 요 화로서 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수로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지만 못내 안 쉬운 것은 뭐냐면 임수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자수가 있고요. 여기 오화가 있으면 이거 좌우충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좌우충. 근데 이거는 원격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겠고요. 만약에 시가
해시가 될 수도 있죠. 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좌우충, 사해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해는 오가 껴있어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사화가 중간에 있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충은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화가 왕한 때 자수, 해수가 있으면은 이 수를 가지고 화를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충이 돼서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시가 되게 되면 이제 병자시가 되게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서도 오화를 받기 때문에 화가 왕한 중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칠살이고 편관이 되겠죠. 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지 병화로서 단련하는 용도는 아니고 이건 칠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소용시킨다 그래요. 소용시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경금을 용도 없이 그냥 뜨겁게 녹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가 4월에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는데 더 안 좋은 것은 오화가 있는 중에 자수가 있어서 이렇게 좌우 상충되게 되면은 일지궁과 시지궁이 서로 상충돼서 오화도 깨지고 자수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 자체가 좀 불안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병자시가 아니라 정축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화에 경금과 신금이 뿌리는 둘 수 있지만 그래도 화 속에 담겨져 있는 곳에 통근하기 때문에 경금신금의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 안에는 기토,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간도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연간과 월간에 있는 신금도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되면은 생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시켜주는 용도는 뭐예요? 정화라 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정화로는 경금을 이렇게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자, 임수가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자수가 있어서 수의 화가 너무 치열하지 않도록 절제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축시 같은 경우 이건 제가 나쁘다고 보지 않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재성인 인목을 봤지만 이거는 오를 보게 되면 인호 회국하죠. 인호화 국을 짓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토가 투출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화왕절이라 하더라도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도 굉장히 같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화로서 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간에 토가 있게 되면 금을 갖다가 매금하거나 오히려 오금시켜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요. 기토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토가 이제 금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화가 왕하기 때문에 기토의 생을 받아주니까 이거는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무인시에 비하면 기묘시는 그래도 괜찮은 생시. 그리고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토로서 금을 생주해 주기보다는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임수가 있어서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수가 있는 생시를 한번 알아봐야죠. 임수는 이모시가 되게 되면은 임수가 투출하게 되는데 자 4월에 오화를 봤으니까 이거는 거의 지지로 불바다를 이룬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사중에 있는 경금에다가 일간 신금 경금이 뿌리를 두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신금 경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능히 이 임수 가지고 경금을 깨끗하게 세진할 수가 있으면서 화가 치열하지 않도록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 자체가 매우 좀 깔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고요. 요 생시 말고 갑신시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경금을 도세할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정해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경금을 닦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어떤 분들 이런 거를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있는데 수를 같이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수화를 같이 쓸 수는 있는데 같이 붙어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화 옆에 자수가 붙어 있거나 사화 옆에 해수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좌우충 내지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좋지만, 서로 원격되어 있어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각자 화노화로서 수는 수로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한번 봤는데, 오늘 이런 경우에 다시 정리를 하면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로서 열기를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을 말끔하게 세진하는 용도가 있다. 그 다음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대체적으로 중화를 잘 이룬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